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나무이사 2차 실기 병의 3강 파트 이어서 이번에도 4강 병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즘나무 탄저병 먼저네요. 버즘나무 탄저병 가로수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죠. 버즘나무 자체가 가로수에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명은 버즘나무 탄저병이고요. 병원체 학명은 오피오그노모니아 베네타 라는 병원체입니다. 발생 지역 및 연도,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피해가 크고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어요. 굉장히 늘고 있고 기준은 버즘나무고 병 특성은 이른 봄 새잎이 피어날 때 비가 잦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저번 3회차 1차 필기시험 때 이 부분 나왔는데 이제 이른 봄이라는 부분 키워드를 가져가시고요. 심한 경우 잎의 대부분이 조기 탈락하여 수관 정체가 엉성하게 된다. 이제 탄저병과 뭐 그을음병 같은 경우 미관이 지저분해진다, 잎이 지저분해진다, 아니면은 뭐 수관 정체가 엉성하게 된다, 잎이 조기 탈락하게 된다. 이런 문장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은 이제 시험 보실 때 하나하나씩 꺼내 쓰시면 되세요. 웬만하면 맞거든요. 자, 세 번째, 월동한 잔안각이 잔안포자를 형성하여 1차 감염을 일으키고 월동한 게 감염시키면 1차 감염이에요. 자, 이어서 잎 뒷면에 형성된 분생포자가 다자란 잎으로 전파되어 2차 감염을 일으킨다. 병징 및 표징이 어떻게 되는지 새순과 어린 잎들이 누렇게 시들면서 늦서리를 맞은 것 같은 모습을 띈다. 두 번째, 주맥과 측맥을 따라 조직이 죽으면서 번개 모양의 갈색 괴사방변이 나타난다. 자, 버즈나무 탄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맥이 어딜까요? 이 옆병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게 주맥이죠? 이 주맥, 그리고 측맥. 보시면 이 주맥과 측맥을 따라서 병관이 발달을 하죠? 네, 이런 부분들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발달하는 겁니다. 네. 방제법은 물리적 방제. 자,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 또 나왔죠. 잎에 뭔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잎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도토리 거위벌레 같은 경우 좀 예외는 있죠. 도토리 거위벌레는 흙 속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흙 속에는 묻지 않죠. 바로 그냥 소각을 하는 걸로. 네, 얘 같은 경우 예외입니다. 예외. 다음 화학적 방제인데요. 이른봄 새싹이 마을 때 망코제브 수화제를 살포한다.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망코제브예요. 수화제예요. 망코제브 수화제. 망코제브 수화제. 그래서 일부러 외우시기 쉬운 망코제브 수화제. 하지만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망코제브 수화제를 가져왔어요. 자, 다음 철중류 떡병입니다. 철중류 떡병. 철중류 떡병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자, 국명은 철중류 떡병이고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엑소바시디움 자포니쿰입니다. 이 바시디움이라는 말이 이제 담자균이란 뜻이에요. 담자. 네, 그러니까 이 철중떡병은 이제 담자균이 일으키는 병이죠. 자, 발색 지역 및 연도 전국에 발생하고요. 기준은 말 그대로 철쭉, 진달래류. 병 특성은 분생포자가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주변의 나무로 전파된다. 다시 한번 분생포자가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주변의 나무로 전파된다. 두 번째, 병원균은 조직 내 꽃 알이 내서 균사 상태로 월동한다. 균사 상태로 월동하는 게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철중류 떡병입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니까 가져가시고요. 병진 및 표징. 이게 사실 가장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꽃눈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흰색의 덩어리로 커진다. 흰색의 덩어리 중요합니다. 네. 흰색의 덩어리로 커지고 햇빛이 쬐는 면은 핑크빛으로 변한다. 이것은 뭐의 영향일까요? 안토시안 색소의 영향입니다.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 안토시아닌은 이제 수목 생리학에서 배우는데 지질에서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죠. 이 안토시아닌이 빨간색이나 뭐 핑크색 이런 색소를 띠게 만드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역할.
다음, 흰 부분이 때로는 흑회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클라도스포리움류의 곰팡이가 부생적으로 자란 거라고 해요. 곰팡이가 여기로 자란 거예요. 곰팡이가 자람으로 인해서 흑회색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방제법을 하기 전에 떡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왜 떡병이라고 하는 줄 알겠죠. 약간 잎에 떡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잎이나 눈이 기형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게 잎이나 눈이 자세히 보시면 잎이랑 이렇게 키메라처럼 이렇게 합성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잎이랑 눈이 기형적으로 변한 걸 말하고요. 자, 방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을 자릅니다. 잘라서 태워요. 다 소각 다 태워요. 이렇게 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자, 화학적 방제 아까 나왔었죠. 발생 초기 망코제부 수화제를 살포한다. 자, 경종적 방제 배수 나왔습니다. 배수 및 비배 관리를 통한 수세 강화. 자, 배수, 비배 또 뭐 있었어요? 간벌 있었고요. 또 무육. 자, 경종적 요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요런 것들. 자, 하나하나 가져가셔서 알맞은 거 쓰시면 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회화나무 녹병에 맞는 답만 쓰고 포플러리 녹병에 맞는 답만 쓰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앞에 몇 개 외우느라 뒤에 거 못 외웠는데 뒤에 거가 나와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장을 추가해 나가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회화나무 녹병 그다음 볼게요. 회화나무 녹병은 포인트 혹입니다. 혹이 포인트고 국명 회화나무 녹병이고 병원 치약명 유로마이세스 트렁시콜라. 네, 발생 지역 및 연도 전국에 발생하고요. 기준은 회화나무고 이거는 특이하게 동종기생균입니다. 동종기생균. 동종기생균이 뭐냐면은 녹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기주가 있어요. 중간기주가 있는데 이 회화나무 녹병은 중간기주가 없어요. 그냥 회화나무 녹병에서 계속 병이 도는 겁니다. 녹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포자가 이렇게 옮겨가고 녹포자가 옮겨가고 해서 이제 기주로 옮겨가면서 그 전염을 시키는데 녹병은 한 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전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이런 거 후박나무 있죠. 후박나무 녹병이 있는데 이건 뭐 서술형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병특성 병원균은 병등 낙엽과 가지 및 줄기의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활동한다. 혹에 계속 지내는 거예요. 혹에서. 자, 봄에 1차 전염원인 담자포자를 만들어 새잎과 어린 가지를 감염시킵니다. 네. 초가을까지 잎과 어린 가지에 계속 반복 감염을 일으킵니다. 반복 감염. 중간 기주가 없기 때문에 이 회화나무에서만 반복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러면은 자, 줄기의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활동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반복 감염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담자포자 만든다. 담자포자 만들어서 솔직히 뭐 하겠어요. 담자포자 만들어서 뒤에 문장에 나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포자에서 담자포자 만들어서 다른 녹병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죠. 네. 담자포자를 만들어서 새잎과 어린 가지를 감염시킨다. 담자포자 만들면 어딘가 감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담자포자 만든다는 걸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져가는 거는 자기가 가장 외우기 쉬운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통째로 이렇게 외우시려고 하시다가는 힘들어요. 이 강의만으로는. 강의를 수십 번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면 수십 번 들어도 돼요. 사실은. 들으면 저야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거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거. 진행할게요. 자, 병진 및 표징, 회화나무 녹병, 병진 및 표징. 가지와 줄기에는 방추형의 혹이 생겨서 껍질이 갈라집니다. 혹이 막 커지니까 껍질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 수피가. 자, 가을에 갈라진 틈에 흑갈색의 겨울포자태가 무더기로 나타나는데, 자,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심한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이게 다 혹으로 부푼 거예요, 이렇게.
회화나무가. 회화나무가 이렇게 부푼 겁니다. 이렇게 혹을 만드는 거고, 이게 회화나무 녹병입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번식을 해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혹이. 이러다 터지겠죠? 이러다 터지겠죠? 자, 여섯 번째, 이걸 방제를 어떻게 하냐. 물리적 방제법. 똑같습니다. 병에 걸린 것들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에 묻습니다. 화학적 방제. 테부코나졸,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2000배. 헥사코나졸 25% 2000배. 교대로 한 달에 2번 살포한다. 이거 좀 특이해서 2개 다 가져왔어요. 2개 다 가져왔어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이제 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거에서 키워드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글이 많지 않잖아요. 15개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올 거니까. 90% 나온다고 봅니다. 자, 포플류로 녹병입니다. 그 다음. 병군의 국명, 병창명. 국명은 포플러 잎녹병.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멜람스포라, 라리시 포플리나. 그리고 멜람프스포라, 매그너시아나. 얘는 현호색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현호색.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호색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중간 기준? 이게 뭐예요? 낙엽송.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낙엽송만이 발견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발생 지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에서 발생을 하고요. 기준은 포플러고, 포플러에서 여름포자, 겨울포자, 감자포자 세대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낙엽송 현호색에서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를 보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잣나무 털녹병 있고, 자, 포플러 잎녹병 이렇게 있고, 그리고 향나무 녹병 이렇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잎녹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 이 포플러랑 향나무는 지금 이 녹병 앞에 이름 붙는 게 더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중요한 기준을 이 이름에 붙인 거예요. 향나무 녹병도 향나무랑 배나무가 있는데 향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포플러 잎녹병도 포플러랑 낙엽송이 있는데 포플러가 더 중요해서 포플러 잎녹병이라고 명칭을 한 거고, 잣나무 털녹병도 잣나무랑 송이풀이 있는데 잣나무가 더 중요해서 잣나무 털녹병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 중요한 이 앞에 들어가는 얘들이 녹포자, 녹병정자 세대, 원래는. 자, 잣나무 털녹병, 잣나무가 녹포자 녹병정자 세대고, 소나무 잎녹병, 소나무가 녹포자 녹병정자 세대고, 그 이외에 많은 녹병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 예외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다루는 것 중에 2개가, 포플러 잎녹병과 향나무 녹병. 이 2개는 이 이름에 들어간 얘들이 여름포자, 겨울포자 세대예요. 이렇게 예외로 외워주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포플러랑 향나무는 뭐라고 하죠? 포플러에서 여름포자, 겨울포자 세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낙엽송은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 만들어지고, 병특성, 포플러에서 만들어진 담자포자가 바람에 의해 낙엽송 나라가 새로 나온 잎을 감염시키는 당연한 얘기고, 자, 남쪽 지방에서는 여름포자 상태로 활동하여 중간기주 없이 직접 포플러를 감염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쪽 지방에서는 그냥 여름포자 세대로만, 여름포자에서 겨울포자도 안 되고, 여름포자로 월동해서 또 여름포자가 되는 거. 여름포자로 월동해서 여름포자로 감염하고, 여름포자로 월동해서 여름포자로 감염하고, 이런 거예요. 중간기주로 이동도 안 하고, 포플러 잎녹병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여름포자, 겨울포자 만들고 낙엽성 갔다가 다시 포플러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병직 및 표징입니다. 여름에 잎의 뒷면 전체가 노란색 가루덩이인 여름포자태로 덮인다. 병든 잎은 건조한 잎보다 평균 한 달 이상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의 뒷면 전체가 노란색 가루덩이인 여름포자태로 덮인다. 이렇게 돼 있죠. 노란색 보이시죠? 저게 뭐라고요?
여름 포자태입니다. 여름 포자태. 여름 포자태. 자, 어떻게 방지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우거나 묻습니다. 화학적 방제, 망코제 부수화제 들어갑니다.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이토프트라 뿌리 썩은 병인데요. 파이토프트라 뿌리 썩은 병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병원균 우전병입니다. 기주의 수세 관계없이 병원균이 강력한 거예요. 병원균이 강력한 거. 아까 푸사리움 가지마른 병도 그랬죠. 이 파이토프토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술형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 때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명은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이고요.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체 학명 파이토프토라 SPP 남포자입니다. 남포자. 보통 다 지금까지 한 건 잔항포자, 뭐 담자포자,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남포자 나왔고요. 발생지역 및 연도 경남 진주의 한 묘포장에서 1999년 첫 발견된 이래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기주 발병 조건이 맞으면 대부분의 수목에서 발생된다. 병 특성 주로 토양 내 배수 불량으로 배수 불량하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뿌리를 썩게 한다. 역병균의 부성세대 포자인 유주자는 가스판 토양이나 물에서 편물을 이용해 헤엄칠 수 있으므로 주로 배수가 문제가 있을 시 피해가 나타난다. 자, 이 파이토프토라는 무성세대로 뭘 만드냐면은 유주포자 만듭니다. 유주포자. 보통 얘들 분생포자 만든다고 했죠. 얘는 유주포자 만들어요. 유주포자. 유성세대는 남포자 만들겠죠. 근데 이 유주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이 편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있어. 꼬리가.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과습한 상황에 물이 있는 상황에서 편모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헤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어. 물이 이렇게 있어요. 남포자가 여기 출입한 거야. 이렇게. 유주포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습하게 되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침범이 가능하다. 더 많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병직 및 표징. 감염 초기 잔뿌리가 죽고 점점 큰 뿌리를 감염하게 됩니다. 네, 잔뿌리가 죽고 큰 뿌리 감염. 생장하는 동안 유주포자 관찰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유주포자 관찰되고, 겨울 월동 시기에는 후벽포자가 관찰되던 겁니다. 후벽포자는 말 그대로 벽이 굉장히 두꺼운 포자예요. 벽이 두꺼워서 이제 월동할 때 피해를 보지 않는 거죠. 벽이 두꺼우니까. 자, 뿌리의 일부가 검은색으로 썩고 잎이 마르고 신초가 괴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자, 물리적 방제 먼저 볼게요. 물리적 방제. 감염목을 모두 벌채하여 소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제법이래요, 사실. 사실 지금 전에만 해도 이게 식물병해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 소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이 병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병이 있는 부분을 병징이 나타난 부분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거나 흙에 묻는 거. 그게 가장 효과도 빠르니까. 들어가고요. 화학적 방제.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한다. 석회보르도액. 왜냐하면 뿌리수사군병 자체가 상성토양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성토양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석회를 뿌려주면은 토양이 좀 중화가 되면서 보르도액으로 예방 효과도 있는 거죠. 자, 경종적 방제. 저온성 품종을 식재하면 좋습니다. 파이토프토라 보겠습니다. 이거 상추인데요, 상추.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감자기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몇십만 명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 자, 다음 잎떨림병 보겠습니다. 소나무 잎떨림병입니다. 소나무 잎떨림병. 소나무 잎떨에서 이 잎떨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나무 잎떨림병은 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뭐 시드름병이라든지 시드름병, 그냥 대표적으로 시드름병 들게요. 시드름병은 잎이 떨어지지 않는 채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병진 중 하나가. 근데 잎떨림병은 잎이 떨어진다고. 잎이 떨어져요. 얘는 걸리면. 자, 국명 소나무 잎떨림병 병원체 로프데르미움 spp 발생 지역 및 연도 1980년대 양평에서 큰 피해를 받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 발생 지역 및 연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적습니다. 웬만하면. 자, 기주, 소나무, 곰솔,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등 소나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특성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 하셔야 될 게 이 15년생 이하 어린 나무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쵸? 그리고 병원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 그리고 로프데르미움 세디티오썸만 유일하게 소나무의 당년생 잎을 감염하는 병원성이 있다. 그러니까 얘만 병원성이 강하다는 거죠. 세디티오썸만. 이렇게 포인트 가져가시고 병진 및 표징 또 중요한 거 또 나왔네. 수관 하부 중요하고요. 수관 하부 묵은 잎 중요하고요. 3분의 1 이상 중요합니다. 떨어진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관 하부의 묵은 잎 3분의 1 이상이 적갈색으로 변하며 떨어진다. 변색 부위의 잎에 1개 또는 15개 잔황반이 형성된다. 잔황반이 있다는 거죠. 잔황반. 소나무 잎떨림병. 이건 반송인데 그쵸. 수관의 이제 밑에 쪽에만 이렇게 적갈색으로 되면서 이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것도 딱 소나무 잎떨림병이라고 특정 짓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소나무 잎떨림병이랑 병진이 같기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 자, 방제 보겠습니다. 물리적 방제 똑같습니다. 병에 걸린 낙엽들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이건 똑같고, 수관 하부를 가지치기 해서 통풍을 좋게 한다. 수관 하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 통풍을 좋게 해서 잔황반이 와도 바람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자, 화학적 방제 망코제부수화제 600백을 살포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밤나무 줄기마른병. 아까 3대병이라고 했죠. 세계 3대병 중에 하나 밤나무 줄기마른병이고, 국명 밤나무 줄기마른병, 학명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시티카. 이 넥트리아라는 말이 궤양이라는 말이에요. 궤양. 궤양이 생긴다는 거고. 자, 발생 지역 및 연도. 우리나라에선 1925년에 처음으로 보고됐고, 자, 네, 그렇죠. 기준은 밤나무림. 그리고 저항성 품종에는 이평, 응기가 있고요. 품종은 감수성 품종에는 옥광이 있습니다. 하나 두시면 되시고, 병 특성. 세계 3대 수물병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피해는 진짜 상당해요. 그래서 세계 3대 병이 된 겁니다. 자, 병원균은 각종 상처로 침입한다. 사실 이 병원균은 각종 상처로 침입한다 했죠. 이 말은 거의 모든 병에 쓸 수 있어요. 모든 병에. 모든 곰팡이든 세균이든 이제 그쵸 바이러스든 파이토플라즈마든 다 상처로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처 침입한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문장이고, 자, 병진 및 표징. 수피 제거 시 황색의 두툼한 균사판이 나타나고요. 병반이 줄기나 가지 주위를 한 바퀴 감싸면 전체 가지는 말라 죽는다. 네. 자, 밤나무 줄기 마른 병.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발견된다는 점.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에는 현재 별로 없으나 해외에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뭐 이제 국제 무역이나 아니면은 식물 검역 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는 언제든 자유입니다. 대신 맞는 말로. 자, 다음 방제, 물리적 방제.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발리라는데 밑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빛을 반사해내죠. 반사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반사해내기 때문에 이제 수피에 발생하는 동해나 이 피소를 줄일 수 있어요. 수피의 온도 변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피가 이제 갈라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수피의 이 피소 자체가 지금 변제랑 심제의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수축, 팽창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성 페인트 발름으로 인해서 최대한 그 안쪽에는 온도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화학적 방제. 근데 미관성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자, 화학적 방제. 병 초기 환부에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경종적 방제. 이인적 상체를 줄이고 생물적 배수 관리에 철저히 하여 발병을 줄인다. 이런 게 있고, dsRNA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dsRNA. dsRN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데 추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생물적 방제로 추가로 적어주셔도 되고 자, 다음 타르 전문이병입니다. 타르 전문이병. 타르 하면 우리 담배 생각나시죠? 담배. 그 담배랑 연관 지으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이 타르 전문이병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왜 그런지. 국면 타르 전문이병이고 병원치 학명 리티스마 에이서리넘. 에이서 자체가 뭐죠? 이게 단풍나무죠? 단풍나무. 단풍나무니까 기준은 단풍나무 등. 단풍나무를 가장 많이 가야 합니다. 특히 이 병원체는요. 이 리티스마 에이서리넘은 단풍나무에 발생하는 병원체고요. 병 특성. 아까 타르 말씀드렸죠. 이 병은 대기오염을 알려주는 식물지표로 이용될 정도로 아사나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의 주경수나 정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 같은 데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많은데 가로수가 있는 곳은 도심이다 보니까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타르 전문이병이 대기오염물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얘는 싫어해요. 대기오염물질을. 그래서 타르랑 연관시키라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자, 다습한 조건에서 병든 낙엽에 있던 잔황반이 열리면서 잔황보자가 1차 전염면이 된다. 자, 잔황반 알아두시면 좋고요. 병진 및 표징, 초기의 황색 전문이, 여름 이후 광택을 띠는 흑색의 병반 형성, 가을 단풍이 든 후에도 병반 주위에는 녹색을 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병반 주위는 녹색을 띱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병리학 때 말씀드릴게요. 식물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제 보겠습니다. 방제. 물리적 방제. 병든 잎을 모아서 태운다. 이거 진짜 진리도록 나오죠, 지금. 화학적 방제. 완코제부수화제 75%. 2, 3에 살포한다. 자,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게. 길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14개예요, 병. 14개. 시험 합격하는데 이 14개를 맞추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